안녕하세요. 금융나치반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통대한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예전에 제가 통대한이 아니라 모든 회사는 금융사에서 직군이 나눠진다고 했죠. 이 직군에 따라서 가능한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재직기간 그리고 적용되는 금리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개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고 또 일반 법인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외관 법인, 그리고 이제 상장 법인 중에서 코스닥 상장이 있고 코스피 상장이 있고 상장업체가 있죠. 여기에 이제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군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제 생각으로 금융사에서는 이런 것을 오픈 안 합니다. 절대 뭐 차별하네 어쩌네 그런다고 해서 오픈 안 하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 이렇게 직군이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통대한도 마찬가지. 어차피 은행에서 봤는데 직군이 나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점점 가능한 금액은 많아지고, 그리고 반대로 점점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오시는 분이 공무원이라면 뭐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오죠.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직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 역시도 상담할 때 항상 회사명하고 대표자분 성함을 여쭤봅니다. 대표자분 성함을 여쭤보는 이유는 똑같은 회사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알려드릴 사례는 바로 이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앞에 이런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이런 결과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왜 이래? 자, 이번에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 고객님께서 그때 통대한 결과 승인 나오고 나서 자기 사례도 꼭 올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장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4대 보험도 적용되시고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입사일은 2017년 11월, 지금이 19년도니까 18년도 거 원천은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연봉이 3,000만 원이신 분이에요. 자, 이번에 부채 내역을 보면 저축은행에 975만 원이 있고, 그리고 이거부터 적지 말고 이따가 계산하기 편하게. 은행에 1,564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축은행에 975만 원. 그리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이게 저축은행은 맞는데 정부지원 상품이 햇살론입니다. 햇살론. 그리고 있는 게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이게
156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10만 원. 그리고 대부 업체 740만 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총 어디 갔냐? 계산을 내가 이상하게 해놨네.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9 그리고 어디 5 3 두 개 가니까 두 개 7 14 4 3,439만 원. 이거 저 메모를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런 거고. 자, 이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온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축은행 뭐 현금 습사거나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대부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900만 원 정도를 고금리로 이용을 했는데, 자,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거고, 여기에 추가로 자산가액 필요로 하셨어요. 고객님의 대출 내용을 들어보니 이건 참 통대안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아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현재 은행에서 1,564만 원 이용 중이에요. 회사가 개인 사업장이고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저희가 은행에서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많으면. 근데 이미 1,564만 원을 이용하고 있어. 그럼 뭐 이거 다 상환해봤자 고작 500만 원 더 받자고 하는 거예요. 햇살론 연봉 3천이니까 이건 뭐 차례야 1,100만 원? 안 그러면 1,200만 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것도 이거 하면 여기 하면은 500만 원 더 받는 것이고, 이거 1,200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해봐야 뭐 얼마니까 300만 원 정도예요. 아, 300이 아니네.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더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합의 이거 700만 원. 나머지 이것은 뭐 이금융권으로 간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700만 원 더 받자고 이걸 다 상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총이 3,439만 원인데 여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통대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고객님께서는 필요 자금도 있으니 어떻게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고객님께서 정 원하시면 솔직히 절대 좋은 방향으로 나오진 않고, 대신에 이 은행에 있는 대출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은행에 1,564만 원. 이건 유지를 하고 이 나머지 것만 다 상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 은행에 1,564만 원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은행을 안 건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추가로 은행을 더 밀어 넣는 거죠. 밀어 넣어서 솔직히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나마 연봉이 3천이어서 저희 예상으로는 1,000만 원, 정말 잘 나오면 1,500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햇살론 1,100에서 1,200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 그 사이돌2 있죠? 이금융권. 여기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1,564만 원 빼니까 약 2천만 원 가까이 되죠. 상환해드린 금액이 2천만 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가 비용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이 부분을 고객님께서 확실히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이건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통대안으로 해왔을 때 이런 내용으로는 거의 진행을 안 하는 게 다반사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고객님께서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자금을 원하는 게 목적이신 것이죠. 괜찮다?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추가 자금만 더 나오면 되니까 진행을 해주세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찝찝합니다. 이런 경우가. 왜? 결과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 다행히 잘 나오면은 아까 이렇게 하면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저금리로 가는데, 혹시 하나 은행이 삐끗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뽑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금융권으로 가야 되죠. 햇살로 나머지 이금융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경우는 제가 손을 잘 안 대는데, 고객님께서 워낙 추가 자금을 원하시고 저희 역시도 최소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은행 1,000만 원 믿고 진행한 거죠. 이 은행 것을 놔두니까.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햇살론 1,000을 하고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저금리로 갈아탄 게 되죠. 그러면 뭐 비용은 고객 입장에서 비용은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 자금은 목적대로 구할 수 있으니까. 왜? 이 상황에서는 추가 자금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 사항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신의 한 수가 나온 거죠. 고객님께서 그래야 하는 뭐 주거래 은행도 있긴 하지만 저희 판단에는 이 상황에서 주거래 은행 가봤자 또 주거래 은행이 대출이 많이 나오는 은행이 아니에요. 어디 은행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은행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원하는 은행 쪽으로 방문을 요청을 해드렸죠. $2,000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거죠. 예상했던 금액이 거의 2배로 나와버린 거죠. 최저 1,000만 원 저희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니 이제 뭐 다음 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죠? 3,500, 3,400 딱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고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주 목적이 추가 자금이니까. 더 이상 은행에 이제 갈 수가 없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그런다고 저금리가 안 나옵니까? 이 햇살론이라는 게 있는데, 햇살론으로 조회를 했더니만 이걸로 1,200이 나와버린 거예요. 합이 얼마입니까? 4,764만 원. 4,764만 원 전부 다 10% 미만의 저금리로 운영하게 돼버린 거죠. 저희도 솔직히 너무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지만, 고객님께서도 이걸 받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버려요. 솔직히 저희도 해놓고 너무 잘 나와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저희 문제는 아니죠. 고객님의 문제죠. 왜 문제냐? 자, 연봉이 3,000만 원인데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부채가 4,764만 원이야. 연봉 대비 부채가 너무 많죠. 만에 하나 여기서 추가를 원한다면, 여기서 또 추가로 원한다면 이제 이금융권 아니면 대부,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그 다음번이 뭐냐? 이분이 부채가 적어서 그나마 통대안이 된 거잖아요. 그죠? 연봉 대비. 여기서 더 늘어나면 이제 5천, 6천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될 수가 없죠. 연봉에다가 부채도 많지만 개인 사업자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은 결국 손 들어야 돼요.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이나 이런 걸 신청하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절대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죠. 고객님은. 이거 일어나 버리면, 이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대출금을 잘 갚아나가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원금을 줄여나가나.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이 다음 일이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님께서 지금 잘 상환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은 발생하지 않기를 제가 바랬고요. 그리고 당연히 더 이상 안 쓰셔야죠. 이 상황에서 더 쓰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재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객님께서 이 모든 채무를 다 저금리로 대안하신 그런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을 다른 데 같으면 건드렸겠죠. 근데 저는 이걸 건들질 않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